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폼의 형식 탭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속성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폼 화면 자체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다, 데이터다, 이벤트다, 기타다, 모두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형식이라는 탭에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자, 요것들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캡션하고 나왔습니다. 캡션이라는 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캡션이라고 해서 여기 메뉴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품이라는 제목을 여기 제목 표시에다가 표시할 그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상품이라는 글씨 대신 A, B, C를 썼다 그러면 이 자리에 A, B, C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캡션이라는 건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그렇게 표시할 그런 문자들을 우리가 적어주는 것이 캡션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캡션은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그 텍스트를 지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본 보기요. 기본 보기에 보게 되면 폼을 볼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볼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보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단일 폼도 있고 연속 폼도 있고 데이터 시트도 있고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분할 표시 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단일 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폼에다가 레코드 하나만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단일 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속 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현재 창을 꽉 채울 만큼 그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연속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데이터 시트북의 형태로 행과 열로 구성된 그런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데이터 시트고요.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피벗 테이블로 폼을 표시해 주는 거. 피벗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피벗 차트로 폼을 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분할 표시 폼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화면에다가 폼 보기랑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랑 이 두 가지 형태를 분할해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분할 표시 폼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폼 배경 그림으로 이제 사용할 그림을 지정하는 곳이고요. 그림 유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폼에 이제 배경으로 이제 그림을 썼잖아요. 그 그림을 저장할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유형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을 아예 폼에다 포함을 시킬 건지 연결을 시킬 건지 공유를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해서 요 그림 보게 되면 여기 캡션이 여기 있죠. 그리고 기본 보기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일 폼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만 나타날 거고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연속 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폼의 크기가 요만하기 때문에 두 개의 레코드가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폼에 표시된 게 이게 연속 폼이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있고 이제 그림 유형도 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한 그림이 이제 어떻게 저장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동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동 크기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가운데에 맞추겠다 그거예요. 뭘 가운데로 맞추냐? 우리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액세스 창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위치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동 크기 조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레코드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폼의 크기를 자동으로 그렇게 조정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됐든 만약에 내가 아니오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폼 창 크기로 폼이 실행되는 거고요. 가운데 맞춤을 내가 아니오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의 위치 그대로 폼의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가운데 맞춤도 있고 자동 크기 조정도 있더라. 아니오로 선택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장된 그 폼의 위치가 됐든 크기가 됐든 그게 적용돼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폼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하는 걸 보고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없음도 있고 가늘기도 있고 조정 가능도 있고 대화 상자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뭐가 뭔지 좀 보자고요.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없음을 선택한 거예요. 테두리 없음을 선택한 그림이고 이게 이제 가늘게로 이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폼에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가 없다라 그랬죠. 그게 뭘 얘기하냐? 테두리가 아예 없어요. 없고 맨 위에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맨 위에 컨트롤 상자도 있고요. 요걸 보고 컨트롤 상자라고 하거든요. 요 컨트롤 상자도 있고 그리고 캡션도 써져 있고 그리고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도 있고 있는데 지금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관련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도 없고 그런 관련 요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크기 조정도 못합니다. 해서 이 폼 창
실행했을 때 그냥 이 크기대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며 만약에 내가 가늘게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가늘게예요. 가늘게로 선택하게 되면 이런 테두리도 있고 위에 관련 요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는 크기 조정을 못합니다. 크기 조정만 못하는 게 가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얘가 조정 가능 그렇게 선택한 거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대화 상자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조정 가능이라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맨 위에 테두리도 쳐져 있고요. 관련 요소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창 크기 여기서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창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정 가능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3개 없음이 됐든 가늘기가 됐든 대화 상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크기 조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대화 상자예요. 얘가 대화 상자라 얘는 이제 폼에 굵은 테두리 이중 실선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제목 표시줄도 있고요. 그리고 닫기 단추도 있습니다. 조절 메뉴도 있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조절 메뉴 컨트롤 상자 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닫기 단추만 있죠. 최대화 최소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얘랑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게 크기 조절 못하고요. 최소화 최대화 그런 단추가 없는 게 우리 대화 상자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정 가능만 크기 조절할 수 있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크기 조절 못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컨트롤 상자하고 나왔습니다. 컨트롤 상자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원을 시킬 거냐 이동할 거냐 크기 바꿀 거냐 최소화 최대화 할 거냐 닫게 할 거냐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요걸 보고 우리가 컨트롤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상자 여기서는 이런 거를 표시할지 말지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선택기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 레코드 선택기가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데이터고 이게 연속 폼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를 내가 선택할 때 지금 얘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선택되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데이터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할지 말지 그 여부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단추요. 탐색 단추다 라고 하게 되면 탐색 단추가 뭘 얘기하냐. 탐색 단추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탐색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에서 내가 이걸로 이제 레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터 같은 것도 우리가 뭔가 걸어서 검색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할지 말지 그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 우리 탐색 단추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막대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스크롤 막대예요. 지금 얘요. 얘가 이제 스크롤 단추고 이게 이제 스크롤 막대죠. 해서 이거를 표시할지 말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닫기 단추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닫기 단추 X 버튼 이거를 이제 표시할지 말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 최소화다 그러면 얘죠. 최대하다 그러면 얘죠. 이런 버튼을 우리 폼에다가 표시할지 말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형식이라는 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 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속성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목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 형식에서 우리 단일 폼하고 연속 폼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맨 위에 상품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캡션이라 그랬죠. 캡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